인권과 인정을 위한 방송 본격적인 기레기 타파로 가봅시다. 저널리즘 토크쇼 M21회 시작합니다. 아우 21대 총선 21회 뭐 의미 있나요 오늘? 그렇네요. 네. 오늘 후보 확정되는 겁니까? 아유 오늘 또 파란색으로 그래요. 오늘 내일 투표한다고 그랬죠? 그 열린민주당 어제 오늘 어제 끝났네요 그러면? 9시까지 1시간 남았네요. 1시간 남았어요? 지금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면 네. 혹시 그 정확하게 그 받은 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실 분을 원하시면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추천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다 끝났어. 이미 늦었다. 지금 올리는 건 이미 늦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언론 뭐 이런 거 비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최고의 스펙은 누군가? 라고 생각해 보면 가만히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 모르세요 지금? 예. 최고의 스펙은 아마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서나 그냥 가만히 웃고 앉아 있지. 딴 데 가면 잘 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가더라도 불가능하게 이러고 자꾸 하고 있네. 우리 갖고 합시다. 됐고. 됐고. 자, 오늘 우리 MC 장원 씨의 분장은 뭡니까? 네.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힌트를 좀 드려야겠네. 예. 예. 그 미래 어워즈 최우수상, 네. MSG 장인 뻥준호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우리 통역 샤봉최. 샤봉최. 예. 여러분들 그 핸드폰 밑에 서브 타이틀 그것만 누르시면 더 많은 이동형 TV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이 가장 슈퍼챗을 많이 쏘는 것이 가장 미르펜다운 것이다.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동영 씨입니다. 예. 멘트 그대로 한 거요?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분장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내용에 좀 집중을 하고 분장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게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부담 없으시게 하려고요. 아니 아까 옷 갈아입을 때 보니까 새로 산 옷에 택을 떼더라고요. 까만 와이셔츠를 입으시더라고요. 시상식에서. 그걸 새로 봉준호 산 거 감독이.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없어요 까만 와이셔츠가. 그래서 이 덕에 한 개 생겼네, 셔츠. 네, 하나 생겼죠. 날씨.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입을 옷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거 네. 나도 집에 이거 받은 거 있거든. 네. 이거 유명한 상인데. 이거 동영이 영상. 그래? 이달의 PD상. PD협회 그거지. 네, 맞아. PD협회에서 받은 MC 이동영. 이거는 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받았어? 나 이런 그 광복절 특집 시리즈로 받았는데 이걸로 한 3번 받았어. 이달에 야. PD상인데 왜 뺏어 왔어? 진행자한테도 줘요. 정말 진행자한테 되게 주는구나. PD가 뭘 했겠어? 뭘 했겠어, PD가? 내가 다 했지. 내가 괜히 밑밥 줬네. 근데 강상범 씨는 왜 받아서 PD 연합회에서 받았어요? 상을? 아이씨 저 강성범이에요. 근데 왜? 이거 트로피만 해도 여길 다 못 채울 정도예요 제가. 연예대상. 네? 연예대상? 대상 뭐 백상예술대상 뭐 PD협회상 PD협회에서 뭘로 그러니까? 당연히 개그맨으로 받았죠. 희극인상인가 개그맨상인가. 희극인상?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줘요. 참 근데 인생 부질없죠? 지금은 아무 상도 못 받아도 그렇지. 나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옆에서 얘한테 조언 받아가면서 나 많이 위로해줘요. 방송 끝나면 장관이가 형 오늘 괜찮았어요. 잘했는데 왜? 요즘 좀 늘었더라고. 지난주보다 괜찮았어요. 그럼 막 기분 좋고 막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슈퍼챗 갑시다. 네. 지난주 우리 지갑을 풍성해 해주신 슈퍼챗 사준 여러분. 네, 님자 빼겠습니다. 삼청동 주민 김동희, 마국주, 박성환, 진달래 공이, 카밀라 아버님, 상상고양이, 규규, 이블라블라, 경철 83, 인천남 바리스타 김지수 TV, 허니베어 제이, 찌홍, 제이심, 꿈이 현실로, 예도래 윤. 또 쉬운 걸 좀 해주세요. 홍보형, 테드 2000윤, 이민영, 청춘라면, 안정윤, 임재필, 마국주 2번 써주셨는게 박병현, 임주희, 똘비, 잠팅, 정수연, 이펜손펜 모모, MRMR00, 쫄쫄 라볶이, 415 블루데이,
박민정, 3Y, 서승용, 전병선, 홍홍성, 최명환, 김진대, 고니자, 엘레시스 지니, 독시나타스, 미니킴, 소노코스, 양다운, 인상파, 영심이, 네오레프트, 이재호, 연아마릴리스, 박중철, 최정열, 유희정, 미르대박, 서소영, 타는 목마름, 은희, 얼리는 먹은짬, 슬기로운 탐정생활, 팍 기쁨 2배, 스파르타, 성원류, 파송통, 계란탁, 동작같이, 유상도, 효효, 장미경, 아기돼지 삼형제, 사람합니다, 코코자, 박진옥, 덕근의 역정, 김정희, ARJ, 이용석, 용희, JY선 3032, 토리, 자작나무, 산곡동 김경옥, 세오, 이병열차 KTX, 캐투, 김선임, 은효님까지 고맙습니다. 아유,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많다 이번 주는.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열린 코너부터 갈까요? 네, 제가 첫 코너 네. 이름을 열린 코너 뭔 뜻입니까? 열린 코너. 원래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해 달라 이거. 내가 하나 말해 모두 이제 정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은 게 아니구나. 네. 압력 들어왔네 위에서. 네. 아니요, 지금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당황- 당황했잖아, 내가 지금. 갑자기 뭐라고 열린 대답을 해야 코너라고. 돼? 당황을 하고 표정이.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처음 여는 코너 이렇게 되는데 열린 코너. 네. 말이 잘못 나왔구나. 아니야, 열린민주당. 네. 어디가 됐건 네. 민주당 계열은 여러분들 뽑으시면 돼요. 네, 사실 뭐 어제도 추천 여기 댓글 추천에 제 이름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 사실 또 제가 하면 또 엄청 잘해요. 네. 네, 가서 뭐 또 무쌍 찍지.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야,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 정당 전체가 박살나요. 정당이 아니라 진보가 문제예요. 정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진보계 전체가 들린다고. 추천하지 마 제발. 좀 눈치껏 좀 해요, 눈치껏. 계속 이동형 그냥. 대한민국의 진보를 뿌리 뽑으려고 이 양반들이. 본인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다 끝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뭐든지 국가와 민족이 먼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출마하는 거. 평생 불출마야. 씨. 야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봅시다. 제가 갖고 온 건데 한국경제 3월 9일자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하네. 예, 제목이 확진자 꺾이자 다른 나라의 훈수 중국과 꼭 닮은 한국 정부.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의 전파 확산 속도가 염려될 정도로 빠르다면서 각국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일본에 대해서는 홋카이도와 도쿄도 등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되며 신규 환자 증가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 그리고 미국도 뭐 이런 일이 있다,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니네 왜 갑자기 외국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옛날 중국처럼 중국이 우리한테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방역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훈수 두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한 건데요. 저번에 우리가 중국 문제 때도 한번 그 영자 신문이었거든. 그 최진봉 교수를 통해 가지고 분석해 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뉴스였잖아. 원래는 자 우리 이웃 나라 한국 일본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응원하는 거였는데 비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도 갑자기 다른 나라에 훈수나 자빠지고 두고 있다. 니네 그러니까 한국 관리나 잘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기자 이름 뭐야? 노경목. 노경목이. 예, 노경목 기자. 알짜기래기더만.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언론들이 각국 정부해야 되고 뭐라 그러냐? 한국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 잘한다고 가서 배우라 그래. 그리고 외신 기자 브리핑 그때 봤어요? 외국 기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 물어보고 이럴 때 일단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럴 때 일단 어떻게 하냐. 미국 뭐 홍콩 싱가포르 일본 전부 다 와가지고 물어봤어 우리 쪽에. 배 아픈 거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고 자기 나라한테 적용시키려고. 근데 뭐 하는 짓이야. 제목을 있다고 해가지고 훈수라니 우리나라의 선제적 방어 기술 뭐 드라이브 스루 또 신약 뭐 이거 다 검진 키트 다 잘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물어봐서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하는데 이걸 훈수라고 얘기를 하냐 인간들아. 그리고 WP인가? 거기서 진짜 의미 있는 기사, 진짜 뿌듯해지는 기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전염병을 투명하게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중국은 폐쇄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억눌러서 막아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걸 열어놓고 이거를 민주주의식으로 이겨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지금도 소름 돋는데 이렇게 외국에선 찬사하는데 왜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게 기본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언론들이 그러는지 말이에요. 자, 아직도 중국인 탓하고 있잖아요. 중국 그 입국 안 막은 게 문제다.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전부 전 국민 출입 금지 내렸어 지금. 아예 움직이지 말아요. 네. 도시간 이동할 때는 허락받아야 되고. 네. 근데 중국 입국 금지 제일 먼저 한 데가 이탈리아야. 그런데 저렇게 됐다고. 그래 중국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궁금하지. 오늘 내가 그 현지 계신 교민이랑 통화를 했는데 EU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완벽한 초기 대응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에 확진자 나왔을 때 초기 대응을 정부가 실패해서 이렇게 커졌던 거고 맨 처음에 지금도 아예 마스크를 못 가는데요. 이탈리아는 네. 또 하나에 한 7천 정도 한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거지. 와. 근데 처음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뭐라 했냐면 환자하고 의료진만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은 쓸 필요 없다. 네.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잘한 거야. 그 지금 마스크 가격 다 올라가고 마스크 없는 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마스크 없다고 온 날씨 아유 대만에서 마스크 오브제 하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우리가 하니까 욕하고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제목부터가 저는 완전히 틀렸다. 네. 중국과 꼭 닮은 한국 정부라 했잖아요. 네. 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나 외국 EU나 뭐 예컨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는 방역에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네. 방역 잘했다고 얘기한 데 있어요? 죠.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근데 한국을 거기다 중국과 꼭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백보 양보해서 100번 양보하고 100보 양보해서 우리가 혼수를 했다고 칩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칩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중국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초기 대응이 완전 실패했어요. 거기는 네.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지금도 사실 숫자를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세계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잘못한 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기대하고 아까 이 작가도 얘기했잖아. 언론사나 미국의 의회에서도 질의하고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 물어봐라. 한국의 진단키트 좀 빨리 수입해라. 한국의 진단키트 만드는 재료 좀 빨리빨리 수입할 수 있도록 방법 찾아봐라. 이렇게 계속 그 정부 당국자한테 요청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방역 체계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그걸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원인자다. 중국은 아직도 제대로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똑같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네. 저는 이 훈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잖아요. 팬데믹 말 그대로. 그럼 우리나라는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끝나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훈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반으로 같이 대응하는 거죠. 근데 이걸 훈수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하나는 생각합니다. 이 훈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외국이 지금 이런 상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방문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거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왜 훈수예요? 여기가 뭐 어느 정부한테 이렇게 하세요, 뭐 지시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단어 빼는 거는 선수들이잖아요. 기레기들이. 이 노경목 기자가 진짜 왜 이 사람을 이제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쓴 기사들 보니까 또 거꾸로 올라와요. 뭐 코로나 불황 서민 경제 실핏줄 터졌다. 지금 대목 만났어요. 코로나 반영도 안 됐는데 실업 급여가 사상 최대다. 지금 막 불려갖고 정부 욕하기 정신없습니다. 신났어요 요즘에. 네. 그래 알겠습니다. 뭐 한국경제 늘 뭐 그래왔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광고 갔다가 네.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고 갑시다. 첫 번째 광고 주식회사 소노코스 계속 슈퍼챗도 쏴주시고 계시죠. 소노코스의 아이세라 머드팩과 클렌징 폼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클렌징과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십만 년간 응축된 빙하 머드의 신비한 힘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세라 빙하 팩을 쑥쑥 펴발라 15분 굳힌 뒤 아이세라 빙하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면 끝!
피부에 쌓이는 미세먼지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클렌징 폼을 꾸준히 사용하면 모공 깊숙이 박힌 노폐물을 사르르르르 녹이고 흡착하여 거칠었던 내 얼굴을 반짝반짝 광나는 매끈한 피부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아이세라. 잊지 말고 검색창에 아이세라 또는 소노코스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sonocos.net 소노코스.net에서는 최대 40% 할인 이벤트, 링클 패치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리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예. 관리를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죠. 네.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저거 이제 펴 바르면은 이게 그 피스타치오 색깔이 돼요. 네. 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턱턱턱 치면 뭔가 이렇게 약간 굳은 느낌이 나면 네. 저 클렌징 가지고 씻어내면 됩니다. 제가 어제 조대진 변호사 만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조대진이가 나보다 형님인 줄 알더라고. 아, 저는 저걸로 관리하고 조대진은 안 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 차이였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네 번째 광고는 하루 900원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야, 한 번에. 두 번째인데 여기 네 번째 써 있다고 네 번째라고 말하냐? 아, 참. 두 번째 광고 아니냐? 두 번째. 네. 써 있는 대로 읽으려고 그래.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죽겠네. 아유, 몇 개나 들어온 거야. 아유. 제가 얘한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아, 창피하네. 자, 두 번째 광고는 하루 900원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9차 완판된 코업입니다. 코업은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책임집니다. 계속되는 완판에 보답코자 2+1 구매 고객 2020분에게 수제 후르츠 캔디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즘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코업이 응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주세요. 예. 세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지금 이동형 TV 보고 계신 분들은 음원을 못 들었겠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음원이 나갑니다. 이게 경기도 재난 극복 캠페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망설임 없이 다가와준 의료진, 또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다들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경기도가 전해왔습니다. 예, 이런 캠페인은 공익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기도의 그 광고 홍보 예산으로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예. 많은 분들 어려우신데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음원 없는 광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그렇게요? 우리 네. 방송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이제 광고 확 줄어드니까 네 번째 광고, 이게 네 번째 광고야. 네. 네 번째 광고는 호주에서부터 청소업을 시작한 클린킹입니다. 음원 없어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린킹은 한국에 발달된 청소 기술과 호주에 보편화된 청소 시스템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팀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 최상의 청소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하는 손걸레 및 대걸레는 최대 2달을 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의사소통 책자를 통해 고객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매주 관리팀이 청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달 두 번째 주에 관리팀이 작성한 청소 상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매달 마지막 주에 관리팀과 직접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르미디어 사무실도 확실히 더 깨끗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청소업체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우리 편 청소업체 택하고 싶으신 분들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저널리즘 M을 통해 연락 주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번호 1670-7622 1670-7622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 필요하신 분들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미르미디어 일주일에 2번 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내가 한 번만 와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2번씩. 두 분 와서 또 보고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이 보고서도 작성해서 주고, 네. 보고서.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기왕에 내가 활동하는 자리 구석구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네. 나하고 같은 길을 가지신 분들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장원 씨가 준비한 거 뭐죠? 네. 자, 저는 웬만하면 이 시의성 때문에
오늘 아니면 어제 나온 기사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칠 전에 올라온 사설입니다. 네. 근데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터무니없고 어이가 사설은 없어서. 아니고요. 칼럼. 칼럼. 네. 사설하고 칼럼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사설은 언론사가 공식 입장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칼럼은 개인이 자기 이름을 달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네. 사설에 나온 거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 사설이면 조선일보 입장. 신문사 입장. 네. 칼럼은 이 개인 이 사람의 그래서 네. 사설은 누가 썼는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안 사설은. 나오고 칼럼은 이름이 칼럼 나오죠. 밑에 이름이 나오면서 그렇죠. 본 칼럼은 의견이? 본지와 네.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신문사의 입장과 얼추 비슷해야지만 그렇죠. 실어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데 실어주지 않을 그러진 거니까. 않죠. 네. 칼럼 리스트를 선정할 때 네. 자기들하고 입장이 비슷한 사람을 선정해요. 저한테 절대로 칼럼 쓰라고 얘기 안 해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아예 두 분은 그냥 기승전작이요.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좀 이렇게까지 흘러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사설과 칼럼의 차이에 대해서 들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조금 재수 없고 이 정도 재수 없고 둘을 배울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하죠. 네. 자, 이 서지문의 뉴스로 책 읽기라는 제목인데요. 이분이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 제목마다 정말 가관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193편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이신데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의 이사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도서관 관장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신데 칼럼을 썼는데 정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옥중서신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가 그 글씨는 소박하면서 순수함과 진정성이 배어나는 글씨였다. 신뢰를 고취하고 공감이 우러나게 하는 글씨가 명필이라면 박 대통령의 서체가 바로 명필이 아니겠는가. 대통령 카카. 야, 진짜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칼럼을 쓰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근데 서지문 교수 글쎄요. 그걸 과연 박 대통령이 직접 썼을까요? 그런 생각은 잘 안 드시나 보네. 투에서 우리가 그 살짝 그거를 한번 상상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해봤었죠. 예. 자, 근데 더욱 백미는요. 여기다가 비교하면 안 될 사람을 갖다 들이댑니다. 넬슨 만델라를 여기다 대고 비교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는 거지. 설마 박근혜와 비교한 겁니다. 정말로? 넬슨 만델라는 시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난은 어떤 사람은 망가뜨리지만 어떤 사람은 승화시킨다. 어떤 도끼도 최후에 마침내 자신을 극복하고 승리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찍어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박근혜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걸 자,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반박하기도 싫어요. 예. 어이가 없어서. 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긴 침묵을 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타이밍이 너무나도 적절했다 이거예요. 이 보수를 통합시키는 그 단초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다. 너무나도 대단했다. 그거를 누누이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대로 끝나면 또 심심하잖아요. 이걸 또 엮어서 이제 현 정권 한번 씹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논리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리라는 게 아니 그래도 고려대 도서관 관장까지 하시고 서울대 이사이신 분이 명예교수이신 분이 뭐 이런 논리를 자, 죄스러워해야 할 여당 인사들이 꼭 김여정 수준의 어휘로 박 전 대통령을 서신을 비난한다. 김여정 팬클럽 회원으로 커밍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자기가 비유한 거잖아 이거. 갑자기 나오네. 그러니까 여당 인사들이 한 말이 꼭 김여정 수준이다 이렇게 해놓고선 김여정 팬클럽 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꼭 마지막에 북한을 갖다 그러니까 집어넣어요. 이거 갖다 양념을 치려고 무리를 했어. 이것도 너무 큰 무리를 했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야,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이런 칼럼을 어떻게 올려주는 이 조선일보도 참 어이가 없고. 이분이 만 71세시더라고요. 예, 나름 우리나라에서 학자로서 이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일 텐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꼭 묻고 싶어요. 글 안에 들어가 있죠. 수인에게도 감옥에 있는 네, 사람도 그렇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럼 독재 때 우리 서지문 선생님은 그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대변하는 목소리 한 번이라도 내보신 적 있어요? 있으시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절대 이런 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럴 때만 요걸 예? 근데 여기 죄수로해야 할 여당 인사들이 꼭 김여정 수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네. 여당 인사들이 왜 죄수로해야 되는지는 없어.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자기 뇌피셜이지. 또 김여정 수준의 어휘로 그냥 김여정이 최근에 한 번 그 네. 비난 성명 그게 다거든. 김여정에 대해 잘 알아요? 뭐야 이게 도대체? 네. 좀 꼭 자기스럽게 자기 수준에 맞게 글을 쓰고 있어요. 네. 도저히 이 말은 뭐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네. 아니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입니까? 전 대통령이지. 그러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nel슨 만델라를 연관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는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국정농단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망시켜 탄핵당한 대통령이요. nel슨 만델라는 억압당하고 투옥당하고 이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싸운 사람입니까? 그럼 아까 뭐 장성호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약 비유했다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네. 그 비슷한 삶을 살았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꽃길만 쭉 걸어오다가 그러다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이나 최성원이라는 사람 도와주고 국정농단 해가지고 국민적 심판을 받고 탄핵당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화가 나는 건 요 뒷부분에 더구나 사면하다시피 했던 야권을 소생시켜준 게 어디라고 하면 태극기 시민.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이게 조선일보의 수준을 또 영락 없이 드러냈다 이런 거고요. 그 정말로 본인이 지식이라면 이 박근혜 옥중서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어나야 되냐면 박근혜가 그 옥중서실에 자신이 저질렀던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가 1g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가 사과했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서 처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자신이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이렇게 국가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선거도 1년이나 당겨지고 이런 데 대해서 먼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저는 뭐 이거 카트칼 이거 이후로 뭐 새로운 웃기로 새로운 사 빠졌네. 한 개도 안 궁금해. 네 말. 그 왜 사과 없냐부터 지적을 하는 게 진정한 지식인이지. 어따 대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자빠졌어. 그 이게 조선일보 또는 TV조선도 마찬가지죠. 엊그저께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엄상섭 씨라고 있죠. 네. 상습 있죠. 별을 쏘단가 뭐 총을 쏘단가 뭐 하잖아요. 아 그분이 진행자? 예. 네. 요즘 그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쉴드를 치고 정부가 검찰을 탄압한다라는 논조로 그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 알려져 있을 때 이미지가 그때 윤석열 장모 사건 이거를 까는 영상 유튜브로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그냥 그 진행자는 제작진이 원하는 논조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솔직히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가 전에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낯짝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 강성범 씨도 옛날에는 윤석열 막 찬양했다가 요새 엄청 욕하잖아. 똑같은 거지 뭐 그래. 저는 그때 찬양했으나 지금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예전부터 찬양했듯이 얘기를 하잖아. 그게 다른 거지. 나는 다 인정해요. 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훈이도 봐봐. 예전에 저쪽에 있었지만 그럼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인정하고 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렇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훈이는 탄핵 때 저랑 반대편에 있었어요. 이게 박근혜 탄핵 때 TV 나가면 저쪽에 앉아있고 나랑 반대해서 싸웠던 애야 걔가. 인정하잖아요. 아, 지훈이는. 진짜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아 진짜 박지훈이 진짜 야, 나는 근데- 항상 반대편에 있었어요. 야. 박지훈은 정말 나 잘 만나서 사람이 그렇지. 완전 달라진 네,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완전 맞아요. 일거리도 얼마나 많이 늘었어. 그렇지.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공관위원까지 됐어. 정당에. 도영이 형 만나서 인생 바뀐 사람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여기도 그게 앉아 중요한 있잖아요. 거지. 그게 그지였잖아요. 저. 네, 지금 수입차 탑니다. 저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럽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180도 바뀌어. 그게 좋다가 나빠지든 나빴다가 좋아지든 뭐든 바꿔라. 바꿔놔. 교수님도 저 만나서 이제 국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되면 난리 나겠다. 야. 차라리 저 오퍼와도 하지 마세요. 네. 아우, 그 생색은 어떻게 또. 저 드넓은 가슴팍에 금배지 하나만 있으면 딱인데.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성범 씨 오늘 몇 개 준비했습니까? 두 개요. 하나 먼저 갑시다. 네. 잘 되면 오늘 중앙일보 두 개인데 중앙일보가 뭐 어떤 논조고 얼마나 이 잔혹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런 걸 가지고도 정부를 까는구나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이철재의 밀담, 그러니까 이철재 씨가 쓴 거겠죠.
북중일에 적수 없다. 그런 동북아 최강 7군단의 아킬레스건. 제목만 보면 뭔가 뿌듯하죠. 예, 요거 기사 역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우선 앞부분은요. 대한민국 최강 7군단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것만 보면 재밌어요. 즐겁고. 7군단은 막강하다. 뭐 중국 군대, 일본 군대, 북한 군대는 말도 할 것 없고 최강이다라고 얘기해서 뿌듯한 기사를 갖다가 엄청 장황하게 써냅니다. 근데 그거 볼 거 없어요. 마지막 소제목부터 보시면 돼요. 마지막 소제목에 고리타분한 작전 계획이 문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체 기동 작전이 문제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들린다. 이 입체 기동 작전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미국의 작전을 따라하라고 지시해서 만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문제다라면서 입체 기동 작전을 얘기를 하면서 개전 한 달도 안 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하지만 이라크 민심을 다독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민병대 등이 날뛰었다. 입체 기동 작전이 왜 민심을 다독여야 되는 거예요? 민병대 날뛰는 거하고 전쟁 끝난 이후의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빨리 점령했느냐가 아니라 점령 이후에 이라크를 안정화하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다 라면서 입체 기동 작전이 문제다라고 했고 그 다음 문장에다가 이상한 얘기를 써놔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생뚱맞게 껴놨을까 했더니 요 말을 바로 하기에 좀 미안했나 봐요. 자 보세요.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미국의 지원 전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 기사의 목적이죠. 미군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미군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연합작전 계획에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요 내용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니들이 친중 정책을 표현 바람에 지금 미국과 갈라져 갖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망하게 생겼어. 7군단이 있음에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이름이 이철재 기자인데요. S급이에요. 그 유성훈 기자라고 중앙일보에 굉장히 유명한 분 있죠. 유명한 기자. 네. 이분하고 기사를 굉장히 많이 같이 쓰셨어요. 군사 전문 기자인데 국방 전문 기자인데 자꾸 정치 기사를 쓰는 게 좀 문제죠. 예, 이거 뭐 전시작전권에 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사 내용 보면 왜 우리가 그걸 갖고 오냐. 근데 참 대한민국 보수는 희한해. 그러니까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군 통수권을 갖다 바치고 그것도 안 받아 오려고 그럽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우리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휘한다고. 이 말이 돼 이게? 근데 그거 어떻게든 노력해서 평시작전권 갖고 왔어요. 전시작전권도 갖고 올라는데 자꾸 보수권에 밀어주고 말이지. 예? 빨리 갖고 와야 돼. 그 나라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아니 예전처럼 우리가 좀 못 살고 정말 총한자로 제대로 못 만들고 할 때는 필요했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국방력이에요. 아니 지금의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보세요. 자국 이기주의, 자국 그렇죠. 이기주의. 우리나라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주한미군은 왜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냐.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배치를 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 뭐 명분은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확장력을 일정 부분 배제하면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을 배치해 놓겠어. 돈 엄청 달라고 그러잖아. 지금 또 주둔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뭐 전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미군은 미국의 이익에 합당한 부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봐요. 또 우리 주권 국가가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 사거리도 못 늘려요. 미국 허락받아야 돼. 또 허락도 안 해줘. 이게 뭐 주권 국가냐고. 그래서 보수란 사람들은 이런 걸 빨리 땡겨오는 게 보수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는 중국이 득세하면 중국에 갖다 쳐붙고 일본이 침략하니까 또 일본에 쳐붙고 그 다음에 미국이니까 다시 미국 갖다 붙고 아유 인간들아 기회주의자 이거 어떻게 보수주의자입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데다가 표를 주는 사람들 여기만 생각하는 거기만 생각하는 분들 보면은 도무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나 제가 갖고 온 거 하나 더 하면 야 이거 정말 오랜만에 충격적인 야 그것도 뭐 머니투데이나 한경이나 이런 데서 내가 천지일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무려 SBS에서 두 분이 어디 출신이죠? 기쁨 주고 도로 빼는 SBS 단독 달았네요. 예. 임찬종 기자가 쓴 글입니다.
임찬종은 어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유명한 여기 검찰 출입 기자 아닙니까? 검찰 빨대 기사만 다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인데 네. 상가집에도 있었지. 네. 거의 뭐 상가집에도 탑3에 드는 검찰이 이뻐하는. 그 저기 또 검찰이 내부 회의에서 막 밑에가 위에 들이받고 이런 것도 임찬종 단독 썼거든. 회의 때 앉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 책상에 있다는. 그런데 임찬종이가 뭘 썼으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소스를 받았을까 네. 의심스럽네요. 일단 제목 청 행정관이 막았다. 라임 의혹 녹음 파일 확보 이겁니다. 예. 네. 지금 라임 사태 때문에 난립니다. 네. 라임 사태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피해 액수도 상당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자 소제목 라임 투자금 걱정하자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라임에 청와대 사람이 관계돼 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확보됐다잖아요. 네. 녹음 파일이. 그래서 어떤 기사인가 한번 쓱 들여다봤습니다.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한 피해자를 만납니다.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장 씨는 대뜸 청와대 관계자 명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녹취록입니다. 자기 명함이 아닌 거죠. 예. 이거 형님한테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청와대 이쪽이 키예요 하면서 명함을 쓱 보여줬습니다. 요 상한극 형님이랑 저랑 해보세요. 같이죠. 해보세요. 네. 예, 예. 뭐요? 네. 자, 장모 씨부터 간부 여기 돈 투자하라고 한 사람이고 여기 피해자. 자, 피해자. 내가 돈 투자라고 꼬시는 사람인데. 그럼 저희가 형님한테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요 명함 봐봐요. 이름 뭔지. 여기가 키라. 진짜? 여기가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라임 관련 문제를 요 라인을 해갖고 내가 다 해결을 한 거라. 예? 근데 이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도 사실 라임 거예요. 이분이 다 명함 봐요. 명함 이름 봐봐. 청와대. 예? 이분이 다 막은 거라. 청와대가? 그 아무개한테 가가지고 우리은행 내부 문건 기사 보셨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청와대 이름 뭐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제가 입수해갖고 지금 갖고 온 거라. 예. 그러면서 이제 장 씨가 보여준 명함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A 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장 씨가 다른 피해자들에도 같은 사람을 언급했다. 이 명함 가지고 장사를 계속했다는 얘기죠. 네. 자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분 예전에 한 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그분은 잘 몰라요.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을 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데 야 여러분 봤죠? 녹취록에 청와대 관계자 목소리가 없어. 근데 제목을 청 행정관이 막았다? 라임 의혹 녹음 파일 확보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말 못됐다. 야 이거 사기야. 야 임찬종이 너 사기야. 이건 사기. 이런 기사가 어딨냐?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나한테 돈 투자라고 하는 간부야. 내가 보니까 돈이 자꾸 줄어들어. 걱정해가지고 야 내 돈 어떻게 했어? 하니까 청와대 이사람하고 청와대 명함 쓱 보여주면서 그냥 여기서 하는 건데 형 가만히 있어도 돼요. 결국은 올라와요. 이 뜻이라고. 야 사자들이 다들 이래. 이 양반이 사자라고. 근데 이거를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고 이렇게 제목 딸 수 있어? 난 이거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이거 고소고발해야 된다. 이거 이따로 기사를 쓰나? 청와대 뭐 의원 명함은 장원에도 수북히 있어. 그럼 뭐 어떻게 지금 뭐 몇 개 드릴까요? 하나 드릴까? 오리지널로 그것도 제가 한 장만 주세요. 그럼 주는 게 명함인데 그걸 갖고 했다고 속았다고 자. 이거는 청와대 간 거라고? 예를 들면 장원이가 네. 내 명함 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여자 아나운서들이나 또 신인 개그맨들이나 여기 출하고 싶어하는 애들 야 이 명함 내 명함 주면서 내 한마디면 끝이야 이 형은 이렇게 친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막 금전 피해 여자 성추행하고 그랬다 진짜. 명함 주고 갔더니 이미 형이 다 만났더라고. 명함 주니까 이분 나 젊에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씨야 내 잘못이냐고. 얘 잘못이지 사기꾼 잘못이지. 근데 제목을 단독 같은 소리하고 이게 뭘 단독이냐 이게 자식. 너 입장 어디서 얻었어 이거 이 파일 얘기해봐. 지금 검찰 수사 중이거든. 라임 이거 수사 중이라고 어디서 받았어 이거. 야 그리고 더 웃긴 거 이날 SBS가 이 보도 낼 때가 어떤 보도냐면 스트레이트가 장모님 그거 때릴 때야. 그거 때리니까 이거 쓱 끓여가지고 에이씨 물타기 한 거야? 에휴 SBS 이 새끼 아유. 난 시험 볼 때 심사위원이었어. 난 시험 볼 때 형 심사위원이었잖아 형이 뽑았잖아. 형 SBS의 개였잖아 형.
거기 딱 앉아 있더라고. 거기서 막 심사위원 난. 그 벌을 내가 지금 봤나 보다. 솔직히 아무리 기레기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 물음표 정도는 해 주는 게 보통의 기레기인데 야, 이 사람은 이거는 너무 간 거 아니야?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SBS 간부들이 이거 그냥 제목 있다고 해서 그냥 내버린 니들도 잘못이야 이거. 게이트키핑 안 하냐 니네? 이거를 여 앵커도 마찬가지야. 왜 앵커하고 아나운서 다른 점은 아나운서는 그냥 뭐 그래. 뭐 근데 이렇게 앵커들은 읽죠, 이거. 자기가 쓰잖아. 자기가 읽고 자기가 쓰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기사라고 참 답답하다 니네 진짜 어떻게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똑같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 얘기가 터지니까 그걸 물타기 하려고 이걸 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검찰이 하도 들여대고 자기가 검찰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검찰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뭔가 큰 사건 터졌을 때 그거 물타기 하려고 묵혀놨던 거 쓱 꺼내가지고 이렇게 터트리는 거. 그러니까 따옴표를 따왔으면 청 행정관이 막았다 이 말도 워딩이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따온 거는 그대로 한 말이거든. 이거는 누군가 했던 말이야 되는 이 말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이 통화 내용에는 청와대 명함 보여주고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직접 청와대 행정관의 목소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으면 안 돼요. 의혹이 있다면 의혹이 있다든지 예컨대 또는 사기를 친 사람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의혹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제목만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라는 말이 사실인 걸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는 잘못된 기사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큰 문제 있는 기사하고 제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SBS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기사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임찬종이라는 사람이 검사하고 워낙 친하니까 법이 내 뒤에 있다. 나는 법으로 구속받지 않아.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속에서 천불이 나네 진짜. 근데 이걸 어떻게 벌을 못 주잖아요. 그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서는 벌은 줄 수 없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있죠. 청와대가 예컨대 민사로 가 민사로. 민사로 손해보면 민사잖아요. 처형할 수 있지. 구속을 못 예컨대. 시키잖아요. 그렇지 구속은 못 시키죠. 기사 가지고. 이 거짓말하면 혼나봐야 돼요. 이게 정신 차리는데. 알겠습니다. 예. 열받는 김에 광고 듣고 열받을 때 광고가 제맛이지. 힐링하고 갑시다. 네. 힐링이야. 다섯 번째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뭐 다 유명하고 뭐 나오자마자 완판되는 거라. 금주 은하수 사과에서는 저희의 최고 대표 상품인 사과즙 할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은하수 사과의 다양한 과일즙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사과즙 할인 행사.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즙을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가정에서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은하수 사과즙 추천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은하운수 아빠가 직접 재배한 그리고 자기들 같이 먹고자 하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어떤 맡기는 게 아니고요. 네. 자,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 또 하나 갑니다. 6번째 광고는 환절기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촉촉함으로 다독여줄 최강 보습력의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마유 성분으로 속보습, 스쿠알레,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로 중간 보습, 씨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으로 겉보습까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찾아낸 초저자극 보습의 황금 비율 크림으로 20가지 유해 성분을 완벽하게 차단한 천연 유래 원료들로 만들었습니다. 보습력은 물론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바르기 좋은 크림이죠.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톡 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크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피부에 촉촉한 친구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이거 진짜 좋습니다. 특히나 왜냐면 건조해지잖아요 피부가. 근데 이게 온몸에 바를 수 있는 로션이니까요. 여러분들 얼굴에 발라도 되고요. 이것도 원래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고 요쪽 계열의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근데 네. 아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애 거기 집중하다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고친 거야. 네. 요거다. 그래서 만드신 거거든요. 진짜 유명한 제품이죠. 이제 재구매가 많은 제품. 네. 예. 마지막 광고 갑시다. 이거 제가요? 네. 하라면 해야죠. 목이 좀 쉰 것 같은데 먹었습니다. 홍암 선식입니다.
주식회사 홍암바이오에서 만든 홍암 선식입니다. 물건이라도 좀 들어 형님 목 터지는데 지금. 음원이 없어서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 과자값 2,000원으로 한 끼를 건강한 홍암 선식 한 봉으로 면역력을 챙기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보리에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이 되어 이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청정 제주에서 만든 홍암 누룽지 선식 제품입니다. 명인이 만들고 일체 합성 첨가물 없이 만들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체내 흡수율이 높아 기호에 따라 우유나 물을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 만점 저탄 한 끼 대용식으로 면역력도 챙기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선식은 이것저것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지만 홍암 누룽지 선식은 오직 식이섬유가 튼튼한 통보리에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달지 않고 고소한 고영양식으로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제품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홍암바이오.com 전화 1588-4836 1588-4836입니다. 요거 진짜 그냥 차 마시는 느낌이 아니던데요. 그냥 이렇게 든든하게 내려가던데요. 지난번에 2번 가져갔잖아요. 예. 네. 예. 2개만 더 줘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기사 네. 할까요? 예. 역시 중앙일보가 이런 것도 이 정부 씹는 데 이용하는구나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인데 55년 해로한 아내 화장터 갈 때 79세 남편은 집안에서 울었다. 참 기구한 사연이에요. 부인분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하나요? 그래서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임종을 못 보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못한 거예요. 그 절절한 사연이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앙일보의 김민욱 기자가 과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픔을 나누자, 함께 극복하자, 이겨내자, 자 이분들 추모하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부터 목적이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선화장 후 장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족에 따르면 장례 절차 첫 순간부터 불만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2박 3일 장례 치르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이거 법이 그렇게 있어. 법이 감염 예방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정부가 그렇게 안 하면은 사체는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는데 다 감염될 수 있잖아요. 감염 예방법에 나오는 수칙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정부가 그렇죠. 장례식도 못 치게 한 것처럼 그다음 제목을요. 아까 강성범 씨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뭐냐면 이거 딱 클릭하기 좋은 그런 제목입니다. 55년 해로한 아내 화장터 갈 때 79세 남편 집안에서 울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정부 욕하면서 결국은 혐오를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한 기사 쓱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장례도 못 치르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장례도 못 치르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국가적 재난일 때는 이런 기사는 안 쓰는 거야. 중앙일보. 이 언론의 윤리 기본 원칙을 몰라 어떻게. 장원이도 그 정도는 이 새끼는 모르지. 이는 모를 거야. 지금 알았잖아요. 그럼 아는 거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더 해봐야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나 들을수록 열받거든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비닐백에 밀봉한다. 지금부터는 진짜 사람들 끌어오게 만들어요. 마치 정부가 사람을 갖다가 짐짝 취급하듯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비닐백에 밀봉한다. 신속히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 염을 하지 않고 수의를 입히지 않는다. 밀봉된 상태로 입관하고 화장장으로 이동한다. 국민의 존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법에 메르스 때 그 이후에 감염법 예방법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전염이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는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절차가 돼 있어요. 그럼 정부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한 사람으로 되거나 확진자가 한 사람으로 늘어나 보세요. 누가 비난을 받습니까? 만약에 중앙일보가 정부가 만약에
만약 이런 개인적인 사정 봐서 이분들 염도하게 하고 다 하겠다고 칩시다.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제가 볼 땐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공격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원칙도 안 지키고 감염법 예방법 법도 안 지키는 정부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어떤 그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문제적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의 방역 시스템 자체에 아주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참 쓰기 쉬운 말이죠. 지정 장례식장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불만도 있다. 누구한테 물어봤어? 어떤 누구한테 불만이 나온 건데 이거 던져놓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나 이런 식의 이렇게 기사 많이 봤거든요. 불만도 있다, 터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얘기들. 예.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부를 이렇게 씹어가면서도 이 대구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대구시에 관한 얘기, 대구시장에 대한 얘기, 경북도지사 얘기는 단 한마디, 신천지 얘기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정부가 잘못했답니다. 이번에 오늘입니다. 오늘 대구시에서 신천지 교회 이제 현장 조사했거든요. 처음 했습니다. 맞아요. 야 경기도하고 서울은 벌써 했는데 환자가 막 쏟아지는 대구에서 이제 처음 했어. 권영진 변명 기가 막힙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까지 기다렸대. 자, 아우, 내 정말 그냥 기다릴 걸 기다려야지. 아니 이재명과 박원순 하는데 왜 못하냐고 너는. 검찰이 대통령인 줄 알았나 보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의 와이프를 네. 밀착 수행한 사람이 신천지 관계자.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냈거든요. 부인. 네. 본인은 뭐 수행한 적 없고 자주 찾아와서 사진 찍었을 뿐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위장 단체죠, 봉사 단체. 권영진은 나는 그게 그 봉사 단체가 신천지인지 몰랐다. 뭐 이러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전 사람들한테 표창장 주고 같이 어울리고 했던 게 또 권영진이 서울에서 출마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수출마할 때 사무실 있어야죠. 지역 사무실. 그 사무실이 신천지 건물이라는 건물이었다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대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상해. 역사가 있어. 그렇죠. 이게 뭐 요건은 진짜 많이 저 또 파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안 그러면 저렇게 신천지에 미흡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못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적당히 못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한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대구 MBC가 열일을 하더라고요 요새. 네. 요즘 메인이에요 대구 MBC가. 대구 MBC가 계속해서 그 활동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대구 MBC 또 노컷뉴스. 노컷은 뭐 거기는 뭐 신천지를 계속 파니까. 계속 파니까. 맞아요. 예. 두 언론사에서 열심히 해서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없으면은 엮어 그냥.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장례식장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유족의 불만도 있다. 신천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사람들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떨어졌네요. 맞아요. 예. 경선에서 경선 탈락했는데. 탈락했는데. 예. 뭐 하는 거야? 형 많이 뻐근했어요 몸이? 그래서 정치는 어렵더라도 정도를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금태섭이 그냥 남국이랑 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착한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대고 누가 봐도 해당 행위인 네. 조국 프레임을 지가 제일 먼저 꺼냈거든요. 네. 당원들 마음이 다 돌아서지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끝났지만 그거 해놓은 말 때문에 앞으로 또 민주당은 되게 좀 고초로 겪을 거예요. 그럼. 그거 꺼내놓는 바람에. 그리고 물론 정도로 가는 것만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랑은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처럼 정무적 판단으로 머리를 잘 써서 이기는 거하고 이렇게 사악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꼼수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정의는 살아있다. 음. 이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이런 따뜻한 경우도 있구나. 아 오늘 뭐 참 잘 오겠네. 소주 한잔 하자고. 참 바보야. 그러니까 자기 욕심 너무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개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욕심 차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예고 하나 가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때문에 돌고 돌아가지고 안산까지 내려간 네. 김남국. 예. 네. 안산의 김남국 또 안산에서도 지금 좋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흔들고 있어. 맞아요. 경선 하라 그러면 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응원 차원에서 또 네. 내일 박진남의 뭐야? 다시는 만나지 다시는 말자.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야. 박진남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내일 7시 라이브. 안산 가비지 개가 을인가? 을. 안산 단원을. 단원. 단원을에 너 대사가 단어가 안 떠올라? 안 떠올라. 아이씨. 안 떠올라. 큰일 났어. 그리고 박지희하고 가는 거예요? 네. 박지훈 변호사, 박지희. 아, 네. 둘이서. 동영이 형도 같이. 아, 세 있어. 예. 김남국하고 또 같이 안산에 나가지. 김현. 김현. 예, 이렇게 두 둘이 사람을 나가지. 불러가지고 두 분이 그 멘트 짰던데 설국 열차가 아니고 현국 남매라고. 아, 형국. 김현, 김남국 그래가지고 두 언제요? 분 같이 나오신가요? 언제? 그때 다른 데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 아, 예. 그래요. 근데 아직 그 경선 중이시잖아요, 김현이 형. 예, 아직 경선. 그럼 뭔 상관이야? 경선하고 있어. 아, 그냥 얘기한 겁니다. 예. 아, 무슨 뭐 이렇게 언짢으셔요? 아니 뭐 나한테 아니 경선 중인데 한 사람만 부르면 어떡하냐. 평상시 잘하지 그럼 나한테. 참나. 김현원도 사실은 기레기들한테 심하게 당한 거죠. 예. 그 완전히 세팅 당한 거 아니에요? 그 그렇지. 대리기사 뭐 폭행했다 막 이래가지고. 네. 완전 당한 거지 이거. 음. 예, 이번에 뭐 잘 되겠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22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